반드시 수익성이 높다고 해서 붙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의 참신한 아이디어가 비대면을 만났을 때 여러분의 합격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MN컨설팅 연구소 김상미 대표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예비 창업 패키지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드릴 건데요. 지난번에 이제 합격한 사례 감사 인사 이런 거 많이 띄워드렸는데 오늘은 띄울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유 중에 하나가 비대면 부분으로 신청했던 많은 저의 멘티분들이 1차에서 거의 다 합격하셨어요. 근데 이 합격하신 분들의 공통점을 몇 가지 제가 살펴보다 보니까 첫 번째는 뭐가 있냐면 사업 배경에서 이 사회적 공익성이라는 부분과 사업성이라는 부분을 적절하게 베레이션한 분들이 대부분 합격을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게 있을까라고 고민해 보니 전문가들이 많았어요. 예를 들어서 나는 공연을 또는 전시를 또는 컨퍼런스를 하던 사람이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이 비대면 코로나로 인해서 어떻게 환경이 바뀌었냐면 이 부분을 온라인 안으로 옮겨가서 가상현실에서 나의 전시나 공연이나 이런 컨퍼런스를 할 수 있는 또는 뭐 줌으로 된 환경 이런 것들을 통해서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솔루션을 낸 분들이 대부분 다 합격을 했습니다. 특히 이 마지막에 이야기했던 분은 사실은 그 마감 이틀 전인가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컨설팅을 안 해드리려고 했는데 본인 사업 계획서가 충분히 준비됐으니까 좀 봐주십시오라고 해서 실제 미팅이 이루어졌고 이분도 이번에 합격해가지고 대면 준비를 잘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1차에서 합격하신 분들은 5월 10일까지 스카이프에 회원을 가입하고 자료를 보낸 다음에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거는 18일 날 비대면으로 또 무엇을 해야 되죠? 맞습니다. 비대면으로 이제 면대면 이 심사를 해야 돼요. 서류는 다 붙었어요. 이런 분들이 실제 심사위원들과 대면으로 이 면접이 진행이 되는데 물론 스카이프를 활용해서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긴 하지만 커뮤니케이션을 어떻게 하느냐, 내가 가지고 있는 아이템을 실제 10분이라는 시간 안에 어떻게 효과적으로 전달하느냐에 따라서 합격과 불합격이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준비하고 계신 모든 멘티분들 좋은 성과 반드시 있을 거라고 믿고요. 1차 되신 분들 거의 2차 되세요. 근데 정말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페이퍼는 굉장히 잘 만들었어요. 사업 계획서는 굉장히 체계적으로 잘 만들었는데 언어 표현을 두서없이 하거나 또는 핵심적으로 내가 무엇을 하겠다라는 것을 전달하지 못하는 이런 우를 범하시면 좀 어려울 수 있으니 제 유튜브 중에 실제로 대면 심사에 합격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찍어 놓은 게 있어요. 네, 이거 링크 여러분 참고하셔서 실제 대면도 잘 준비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에 아주 안타까운 분들이 한 2분 전화 왔어요. 그건 뭐냐면 대표님 저 탈락했어요. 왜 탈락했는지 알고 싶어요 라고. 근데 실제로 저는 좀 알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기도 했어요. 이런 부분 때문에 탈락할 수 있고 이런 기본적인 부분들을 잘 준비했어야 한다라는 뭐 안타까운 얘기를 잠깐 했는데 실제로 하반기에도 예창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사업계획서에 있어서 이렇게 쓰면 탈락한다 라는 내용들을 좀 정리해 주려고 해요. 왜냐하면 앞으로 사업계획서를 써야 되는 분들 그리고 제가 급하게 서두르는 분들한테는 대부분 컨설팅을 거절했어요. 그리고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저 예창패, 초창패, 청사관 지원할래요? 라고 해도 100% 말렸습니다. 왜냐하면 나라에서 여러분이 지원금을 받는다고 해서 그게 결단코 가벼운 돈이 아니에요. 그리고 사업은 엑서사이즈, 다시 말해서 연습이 없어요. 사업 자금을 받는 순간부터 여러분들은 대표이사가 되는 거고 대표가 되는 순간 굉장히 책임 있는 행동들이 따르는데 이런 사업을 너무 쉽게 준비하면 안 돼요. 그래서 기존에 이렇게 쓰면 떨어진다 라는 것들을 오늘은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사례를 바탕으로 얘기를 하자면 상당히 자명한 몇 가지 케이스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회사 소개 개요라는 게 있어요. 처음에 우리 회사 어때요? 라는 건데 이 내용을 너무 길게 쓰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정말 중요한 거는 우리 아이템이 어때요도 너무 길게 쓰면 안 돼요. 제가 많은 분들에게 알려주는 첫 번째 노하우는 뭐냐면 개요라는 부분이 있죠. 사업 아이템, 이 사업에 대한 배경, 그리고 우리 상품이 갖는 차별성, 경쟁력이라고도 할 수 있죠. 그리고 홍보 마케팅하는 방법, 예산을 세우는 방법, 그리고 프로토타입이라도 우리 시제품 또는 우리 플랫폼을 소개하는
앞부분에 있는 이 내용들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기에 대한 정리가 잘 되면 사실은 뒤에 좀 더 디테일하게 쓰는 거는 어렵지 않아요. 근데 대부분에 오시는 분들이 실패하는 이유는 앞장을 굉장히 중언부언한다거나 아니면은 너무 지루하고 길게 쓴다거나 또는 도표나 아니면 통계 자료를 넣어요. 제가 도식화하라 그러니까 이제 이런 도식화를 해가지고 와요. 정말 재밌는 건 뭐냐면 도식화를 해오는데 이 자료와 이 사업 아이템과 너무 무관한 내용들의 도표가 많아요. 그러면 어때요? 아무리 심사위원들이 내가 하는 아이템을 잘 모를지라도 객관적으로 심사를 오래 하던 분들은요, 패턴이 있어요. 프로세스. 이 자료가 과연 이 사업에 어떤 영향력이 있고 어떤 검증을 해주고 있는 거냐라는 거를 다 보는데 도표는 굉장히 많고 그리고 실제로 그래프도 굉장히 많은데 우리 사업과는 무관하다는 거죠. 이렇게 쓰시면 탈락입니다. 그리고 좀 더 구체적인 얘기를 하나 해주자면은 이런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산이에요. 근데 예산을 짤 때 그런 질문들 많이 해요. 대표님, 제가 이런 식품 사업을 하려고 해요. 대표님, 제가 이런 기계를 만들려고 해요. 그러면 돈을 어떻게 써야 할까요? 예산의 항목을 잡아주세요라고 해요. 이런 분들이 만약에 예창패에 합격하잖아요. 저는 예언할 수 있습니다. 100% 이분들은 망해요. 왜 망하냐면 적어도 내가 만들고자 하는 플랫폼, 내가 만들고자 하는 시제품에 대해서 정말 꼼꼼하게 시장 조사를 해봐야 돼요. 그리고 이 시장 조사를 한 내용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은 너무 좋은 시대를 살고 있는 게 뭐냐면 나 때는 이거 되게 안 좋잖아요. 근데 제가 약간 나이 먹은 사람처럼 한마디만 하자면 제가 20대 때는 정보가 없었어요. 왜냐면 그때는 윈도우가 들어온 지 얼마 안 됐고요. 이런 얘기하면 너무 슬픈데 저는 MS 도스, 로토스 배우면서 대학을 다녔습니다. 그래서 윈도우나 전지한 네이버나 구글이 있는 지금 시대에서는요. 검색만 하면 돼요. 그러면 다 나와요. 뭐가 나와요? 예비 창업 패키지, 초기 창업 패키지, 청년 사관학교, 사업계획서 붙은 사례 또는 사업에 붙은 사례들이 나오고 거기에 어떻게 예산을 썼다라는 게 항목별로 다 나오거든요. 제발 여러분 매 눈으로 보십시오. 보기만 해도 내용이 나와 있기 때문에 예산을 정말 디테일하고 현실성 있게 작성해야 돼요. 두루뭉실하게 여러분이 어떻게 써요? 대부분 홍보 마케팅비 300만 원 개념 없는 거죠. 홍보 마케팅에 뭐가 들어가요? 우리 회사를 나타내는 홈페이지. 근데 우리가 앱이나 웹 기반이에요. 그럼 홈페이지는 필요 없습니다. 근데 앱이나 웹 기반이 아니면 우리를 설명해야 돼요. 홈페이지는 10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면 충분히 만들 수 있어요. 왜? 홈페이지의 트래픽이 높아지는 게 아니라 홈페이지는 여러 채널 중에 그냥 여러분 회사를 검증하는 거예요. 그 정도 비용이 들어가고요. 바이럴 영역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브랜드 블로그가 필요하고 그리고 SNS 중에 우리 고객이 여자다 남자다 나이대에 따라서 인스타도 들어가고 그리고 페이스북도 들어가고 유튜브랑 틱톡도 있어요. 그럼 이런 것들을 홍보 마케팅비로 아우른다? 그럼 적어도 여러분 이 채널을 운영하고 홈페이지를 운영하는데 얼마가 될까요? 사업기간 6개월 동안에 여러분들은 최소 1,000만 원 이상은 비용을 쓸 수 있어야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대행사들에게 다 전화해 보시고요. 제가 크몽, 타링 뭐 이런 데 자꾸 얘기하니까 그런 데만 전화하세요. 근데 거기 말고요. 다양하게 여러분들이 필요한 항목별로 회사들에 대한 조사를 해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나 하자면 여러분 사업계획서가 아무리 그럴싸하고 멋있어도요. 현실성이 없으면 안 돼요. 다시 말해서 근거 자료나 예를 들어 시장은 이렇다 라고 했는데 시장과 근거 자료가 있는데 내 아이템이 이 시장에 안 맞을 수 있어요. 좀 더 디테일하게 얘기하자면 정말 사업성이 있느냐라는 거에 예창패는 돈을 줍니다. 그러면 초창패는 정말 사업성이 있어서 이걸 런칭을 했어요. 근데 사업화하는 자금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에 초창패는 돈을 씁니다. 그리고 여기에 초창패와 청사가는 약간 컬러가 달라요. 그래서 나의 아이템이 어떠냐에 따라서 적절한 사업에 여러분들이 지원하는 게 좋습니다. 최근에
생활력 신형 창업 지원 제도의 심사위원 분들을 좀 만나 뵙게 됐어요. 저희 회사는 워낙 B2B, 기업 비즈니스도 많고 또 사업계획서 컨설팅이나 아니면 밀키트 쪽을 좀 요즘엔 특화해서 많이 하고 있다 보니까 제가 심사위원은 많이 안 갑니다. 왜냐면은 이게 또 절차가 있어요. 소진공에 등록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 시간 대비 효율이 저희 회사랑은 약간 맞지 않아서 많이 못하고 있는데 현직 심사위원들한테 이제 몇 가지 얘기를 듣잖아요. 되게 깜짝 놀란 게 뭐냐면 과밀 업종도 있지만 일반 업종에게는 요즘에는 대부분 정부 자금을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유는 뭐냐면 아직도 비대면 환경이 지속되다 보니까 플랫폼이라든가 비대면에 포커스가 맞춰진 카페를 하더라도 비대면 시스템이 충분히 얹혀진 그런 사업 계획서가 아니면 예산이 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2천만 원 받는 생활혁신형 창업 지원금도 그리고 앞으로 하반기에 있을 예비창업 패키지 청년사관학교 등등 여러 사업도요. 아직은 비대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이템을 낼 때 조금 고민해 보시고요. 최근에 연락 온 멘티 중에 일기 어플 쓰시는 분이 붙었어요. 근데 제가 그분한테 일기 어플에 관련된 수익성에 관한 아이템을 좀 많이 드렸어요. 아이디어를. 근데 너무 재밌는 건 뭐냐면 이건 대박 날 수 있는 사업은 아니에요. 그런데 재밌는 게 코로나19 시대에 일기나 메모를 한다는 건 뭐죠? 나의 생각과 마음을 정리하고 위로받을 수 있는 시간이죠. 사업 컨텐츠나 아이템은요. 반드시 수익성이 높다고 해서 붙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의 참신한 아이디어가 비대면을 만났을 때 여러분의 합격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좋은 아이디어로 여러분이 성공적인 사업계획서 준비하시길 바라고요. 예창패, 초창패, 청사관을 비롯한 하반기 사업 여러분 꼼꼼하게 지금부터 준비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MN컨설팅 연구소 김상미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